를 하시니까요. 네. 해외 주식에도 좀 관심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제가 차트 좀 몇 가지 좀 봐드릴게요. 네, 미국 주식 좀 봐드릴게요.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배당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배당을 얘기했잖아요. 배당주. 네네. 배당만 하더라도 배당 성향이나 배당주의 흐름에서 쫓아갈 수가 없어요. 미국 주식을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때 뭐 웃으면서 얘기한 거, 금요일에 얘기한 거, 저기 로봇 네네. 수술. 이것도 오늘 5.4%, 5.44달러 하면서 이거 지금 다시 최근에 고점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제가 한번 여기서만 말씀드리고 제가 방송국에서도 말 안 한 거가 젤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젤틱. 네, 냉동 지방 분해 수술. 냉동 돼지 치료제. 아이 그렇게 뭐 우습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딱 이때 말씀드렸거든요. 이때 기억날 거예요. 이때 3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20달러였는데 지금 50% 올랐어요. 젤틱 이게 젤틱 무섭게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아니 미국 사람들이요. 중국에 난리 났다고 지금요. 그래서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한 번은 안 해보기 때문에 바라만 보고 어렵다 그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계좌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이 없는데 요즘은 계좌 만드는 게 더 쉽잖아요. 예. 해외 주식도 똑같거든요. 해외 주식도 좋죠. 디오도 좋고, 네네. 그 휴젤도 좋고 다 좋지만 값은 이거라고 그러니까. 값은 젤틱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50% 올라가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그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석유 에너지 관련주들 5분의 1, 3분의 1 된 거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고 여기 전문가 있잖아요. 장우석 분장님도 계시고 막 네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만 하시면 많아요. 많아요, 진짜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안 해봐서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답답함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게 있다. 키움증권에 여기 약은 오히려 간단하잖아요. 환율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저는 젤틱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알잖아요. 여기 키움증권 글로벌 W에 들어와서 젤틱은 칠 수는 있고 살 수는 있어. 네. 젤틱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못 나와. 안 나와. 그게 좀 답답해요. 이렇게 답답함은 있는데 문제는 답답함은 있고 사람들이 안 할 때 돈을 벌잖아요. 선물도 솔직히 얘기해서 하는 사람이 없고 딱 잡으니까 버는 거잖아요. 예, 여기도 수많은 사람 더 해봐. 확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소문만 나면 안 되죠. 너무 소문 나면 안 되죠.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가 먼저 해보시는 거가 장땡이다. 아니, 진짜입니다. 진짜. 그 돈을 벌고 안 벌고 다음 얘기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마켓 이슈앤 전략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수요일 바로 이분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네네. 멀리서. 그렇죠. 컴퓨터 키가 힘들이 웬만하면 안 키거든. 네. 이분에서 컴퓨터 키는 분 있어. 오늘도 역시 도착하시자마자 머리가 이상해졌어요. 네, 오늘 바람 불어갖고 다들 머리가 그렇죠. 휘날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슈를 업그레이드, 한층 업그레이드 됐죠. 작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분석해 주시는 유호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또 일주일을 또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씩 준비하고 오다가 오지의 마법사 네. 몇 번 하고요. 오지마 날아가는 거. 네. 바람이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나도 날아가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머리가 조금 저도 역시 안 좋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드라마의 가치를 한번 논해 볼까. 드라마요? 네. 네. 저는 또 관심 많이 있죠. 전 타이워너 이런 데 관심 많죠. 그쵸. 어. 요즘에 훌루도 네. 국내에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더라고요. 들어와야죠, 그런 것들 다. 그렇죠. 네, 들어와야죠. 네. 근데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 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죠. 음. 사실 제가 지금 최대의 고민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일단은 노트북이 하나가 있고요. 노트북이요? 네. 노트북 살 거, 팔 거? 살 거. 살 거? 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요. 노트북의 최고봉은 그램을 사시면 되고, 그렇죠. 우리 이승원 교수가 쓰는 네네. 그램 같은 거가 대세가 되겠고요. 아니면 뽀닥을 위해서는 맥을 사시면 되고, 그렇죠. 싼 걸 사시려면 20만 원짜리 HP를 사시면 되죠. 그렇죠. 그게 다야.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고민은요. 역시 왕자의 게임. 아우. 몰아봐야 되냐? 선생님도 왕자의 게임 보세요? 봐야죠. 보는 거예요? 안 오케이. 보면 불법이잖아요. 불법인가? 오케이. 그래서 네. 그걸 몰아봐야 되느냐, 네. 아니면 네. 매주 봐야 되느냐. 네. 그게 두 번째 고민인데, 두 번째 고민이 올 초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의 후예. 네. 그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사실 저도 그 로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가 과연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석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전 제작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왜냐면 망했었죠, 다. 거기다. 그렇죠. 그 시대의 반영이 바로바로 되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뭐 탄탄한 줄거리가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서 혹은 시청자가 어떤 뭐 것을 원하는지 반영이 될 수가 없어갖고 망했었는데 태양의 후예가 처음으로 사전 제작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드라마 한류에 대한 열풍이 다시 한번 불어닥치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라마 한류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을 거예요. 처음 같은 경우는 이제 2002년에 겨울연가, 그 다음에 대장금, 2003년이었죠. 그리고 2006년에 주몽, 2009년에 아이리스, 2013년에 별그대까지 이 두 개 그 대장금이랑 별에서 온 그대의 경제 효과가 6조 원에 가까운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에 태양의 후예가 가치가 일단은 1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반떼가 15만 대를 수출할 그런 능력인 만큼 이 콘텐츠가 계속적으로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연가도 지금 뭐 540억 그리고 이제 이 스타들이 그 다음에 벌어들이는 외화 같은 경우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대장금 2가 나오죠. 하반기에 대장금 2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열풍도 역시 계속적으로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도 저기 이영애가 나와요? 네, 이영애 나와요. 이영애가 사임당 아니고 사임당은 또 누구 나와? 이영애 나오죠. 사임당이 이영애. 대장금 2에는 누구 나와? 대장금이 아니라 사임당인 거죠. 사임당. 네, 제가 착각을. 네. 그래서 K-드라마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6%가 넘는 성장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89%, 거의 90%에 육박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드라마에서 다 나온다라는 거죠. 뭐 최근에 들어갔고 예능도 역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역시 K-드라마가 전체 비중의 성장률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슈에 좀 한번 편승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갖고 있는데요. 태양의 후예 수출 효과가 1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3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지금은 3조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3배가 됐어, 바로? 3배가 됐어요. 아유. 지금 32개국에 수출을 하려고 계약이 되어 있죠. 그런데 계속 적극적으로 우리 쪽에서도 보내달라, 방영시켜달라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효과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분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거는 뭐 3조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판권 수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판권 수출로는 많지가 않은데 그 외에 한국을 알리는 경제 효과를 포함해서 3조라는 부분이지 이 당연히 뭐 태양의 후예 판권만 가지고 3조의 효과는 아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마 수출 평가 단가 추이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전에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는 이제 사전 제작 방식이 다 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게 흥행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게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이런 수출로 진행이 되는 동안에 P2P라고 얘기를 하죠. 불법 로드를 어마어마하게 받다 보니까 나쁜 놈들. 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 제작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태양의 후예가 전체 그 원래 가격이 한 3분의 2점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전 제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100% 이전의 가격만큼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작품명에서는 이제 뭐 SBS 관련해서 회당 판매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가격이 3데이즈가 5천만 원을 넘는 회당 판매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1,200만 원까지 다운이 된 거죠. 그러다가 너의 목소리를 듣는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해갖고 예전에 이종석이랑 누구 나온 게 있었어요. 봤어요, 자기도? 저는 드라마를 저거 엉터리 드라마 아니야? 죄송하지만 이종석이 나왔대잖아요. 이종석이 훌륭한 상거야? 뭐 어쨌든 간에 뭐 이종석이다? 이종석이니까 인정? 뭐 그 레벨이죠. 저기 누구야? 김우빈, 이종석
그래. 네. 좋아. 레벨루가 있죠. 인정. 네. 인정. 네. 네. 난 이준기 아니면 안 쳐. 이준기요? 이준기 아니면 안 쳐. 웬 이준기가 없지? 이준기 최고거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개인 성향 차이니까요. 네네. 네. 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실질적으로 조회를 해보게 되면은요. 1위부터 5위까지 국내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한국 드라마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케이블도 재작년인가요? 유행했던 예. 미생이라든가 혹은 뭐 치즈인드 트랩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보는 시청자층도 네. 해외에서 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네. 이 한국을 알리는 데 있어서 한국 드라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선생님 잠시만요. 저 취소할래. 너 목소리인가 들린다 그거 있죠? 네. 좋은 드라마네. 너목들이라고. 그 네. 이종석이 좋은 분인 것 같아. 여기 쓰시는 거 보니까 저 이종석 좋아하는 거로 바꿨습니다 지금. 네. 저는 꼬랑지 훅 내리거든요. 그럼요. 김보영 좋은 나왔죠. 드라마야? 아마 김보영 우리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한때 또 형님이 네. 저희 GD를 한때 디스했었잖아요. 그거 잠깐 잠깐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GD 차장론자가 됐었죠. 제목이 뭐였죠? 아 그거 저거 있잖아요. 그 삐딱하게. 삐딱하게 노래 듣고 눈물 흘렸지. 네네. 네. 그래, 네, 계속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드라마가 계속적으로 방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방송 콘텐츠 수출액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네. 예전에는 진짜 수입해오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수입보다는 수출의 비중이 훨씬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2014년입니다. 2015년 같은 경우는 한류 예능 이 부분의 열풍이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M&A 된 기업들을 보게 되면 다 이런 컨텐츠 회사들이 중국 쪽으로 M&A가 많이 됐었죠. 네. 물론 거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겠지만 그만큼 한국 그 드라마에 대한 예능에 대한 이슈는 중국 쪽에서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 쪽만 매출을 좀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2014년까지는 사실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다가 네. 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요즘에는 또 수입을 해오는데 중국 드라마 수입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케이블에서 엄청 많이 해요. 네. 중국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트렌드 드라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수출보다는 수입 쪽으로 좀 되는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전체적인 비중을 보게 되면 미미한 수준이겠지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거의 미국 드라마를 매주 토요일 날인가요? 네. 무슨 명화의 극장? 나이가 있으시네요. 그 세대가 역시 아닌데. 선생님 연세가 있으시네. 주말의 영화의 주말의 명화 말씀하시는 거 주말의 보니까. 명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연령이 없다 보니까 나도 한때 잠깐 들었던 게 옛날에 내가 이제 얘기하다가 배달의 기술 얘기했었거든요. 배달의 기술 뭐야? 배달의 기술 토요일마다 아침마다 했던 그거 있잖아요. 국방 관련 그 프로그램 배달의 기술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 나이 인증 나는 거야 지금 코너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네.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 배달의 기술가 뭐지? 한 30대 초중반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전혀. 배달의 기술. 내가 하나 결정적인 거 알려줄까? 네. 전우라는 거 아니야? 전우요? 몰라요. 전우라고 KBS에서 한참 했던 그 6.25 때 전쟁했던 그 에피소드 했던 전우란 드라마 있었죠. 네. 6.25 때 나온 거예요. 6.25 직후에 이거 나서. 모르세요? 배달의 기술? 응? 이거 모르세요? 이거 옛날에 그 배달의 기술 기억 안 나세요? 몰라.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화면 좀 잡아줘 주세요. 네. 우리 이승원 교수의 나이 인증샷 들어가니까. 예, 예. 박정희 대통령 국군의 날 행사 유시. 흑백이네요. 배달의 기술가 그냥 그 공부 프로야? 예, 국방 홍보 프로그램 배달의 기술을 모르세요? 토요일 날마다 학교 갔다 오면 이거 봤는데. 그래요? 만화하기 전에 하고 있어갖고.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저런 거 해야겠네 다시.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중국 드라마가 1억 3천만 달러에서 1억 9천만 원 달러까지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고 네. 일각에서는 사실은 K-드라마가 계속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네. 얘기를 했을 때 이런저런 의견이 상당히 또 분분하겠죠. 네. 예전에 우리가 홍콩 쪽에 있는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출을 네. 해왔을 때 네. 사실은 일시적으로 올라가다가 또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또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전 제작 드라마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6월 달에 이거는 보려고요. 함부로 애틋하게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지와 네. 또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김우빈이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야. 모르는 거죠. 아 그런가? 예, 태양의 후예도 수재 시대는 갔는데. 그쵸 설리 설현의 아니야? 시대긴 하는데 설현 뭐 이런 친구 아니야? 설리인가 이런 친구? 설리는 아니고요. 아니야? 아니 말고지 뭐. 그냥 재미삼아 볼 수 김우빈이라고? 예, 김우빈은 오토바이밖에 더 있어. 오토바이 타는 장면 다지 뭐 저 친구를. 그렇죠. 예. 뭐 상속자에서도 자기 이미 수지 때문에 본다고? 네. 그럼 인정. 그럼 굳이 남자 때문에 볼 이유가. 그렇지. 남자 때문에 볼 리는 없지. 예, 또 근데 아마 김우빈 때문에 중국의 시청자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네. 중국 쪽에 그 SBS 상속자들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김우빈이 나왔었는데 그 인지도가 좀 많이 커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임당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제가 뭐 잘못 얘기를 했지만 사임당의 이영애, 네. 송승헌,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화랑 이거는 잘 모르겠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좋아하시는 이준기가 올해 이제 사전 제작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저께 내가 스터디 많이 했어요. 그 이름이 길더라고. 뭐뭐에 려가 붙던데 드라마에 고모 경삼려. 보보 경심려. 네, 경심하고 스트록 어퍼스트핑하고 하고 려. 려. 네, 그거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국 MBC 유니버설 스튜디오랑 같이 하더라고. 그거 알아요? 네. 그게 합작이더라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랑. 바람이 시작을 분다랑 하는 유니버셜이. 그러니까 대박이죠. 그래서 이제 네. 한국경제에서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왜요? 여기는 나름 존심이 있어서 또 다른 방송국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런데 SBS를 통해서 방영이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유쿠투더우하고는 이제 협상 중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역시 왜냐면 그 친구가 레지던트 이블에도 나왔었잖아요. 중경이. 예, 예. 응? 정말 나이는 나보다 한참 어리지만 정말 연기력은 대박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사전 제작 드라마인데 뭐 이 안에서 또 태양의 후예처럼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드라마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관심은 좀 가져 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태양의 후예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태양의 후예가 이제 시청률이 꽤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후에 사전 제작 드라마에 대한 기대는 한 번 더 있을 거라는 거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주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네. 일단은 이번에 그 함부로에이트타게 같은 경우는 사마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IHQ고요. 네. 수지의 소속사가 이제 JYP 엔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뜨게 되면은 바로바로 이제 연달아서 히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좀 참고해 주시면서 네. 뭐 지금 사전 제작 드라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다 성공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그건 역시 말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하여튼 사전 드라마 있잖아요. 사전이건 하건 제작 드라마에 대해서 정말 요즘은 판이 커진 건 분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쵸. 아까 말씀하신 대로 P2P인가 그 불법 세상을 하고 사전 제작하니까 꼭 불법 할 이유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다 보는 거니까 의미가 있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JYP 얘기했잖아요. JYP가 YG 엔터 얘기했잖아요. YG 엔터. 아까 그 얘기했는데 제가 잠깐 보시면 제 화면만 잠깐 보시겠어요? 제 화면 잡아주시면 이게 타임워너거든요. 타임워너. 이게 지금 작년에 워낙 강했다가요. 이거 뭐 미끄러졌어요. 주시장 미끄러졌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 미국 시장 빠졌잖아요. 오늘 또 올랐어요. 오늘도 한 1% 또 올랐는데 이게 100%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왕자의 게임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기록 계속 씌우고 있어갖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커피를 좋아하시면 그잖아요. 커피를 좋아하시면 스타벅스를 사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갤럭시가 정말 좋다. 그럼 삼성전자를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시장을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계속 말씀드린 저를 잡아주시면 돼요, 피디님. 이게 무슨 이게 산업재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산업재나 그렇지 뭐 소재도 안 되지만 특히 소비재나 이런 것들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보기에 주위에서 많이 본다, 많이 산다. 그럼 그거 사면 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뉴 같은 것도 올랐다 떨어진 거가 이제 다 알려졌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뉴를 정말 저희가 처음 얘기했을 때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때 샀으면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좋아 보인다. 많이 주위에 사더라. 예를 들어서 딴 얘기지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요즘 주스를 많이 마시잖아요. 커피 대신에 그 착즙 주스 많이 사람 많잖아요. 네. 주스 관련주 올라가겠죠. 네.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러면 그잖아요. 그리고 그 뭐죠? 그 여성 옷 얘기 뭐니 했잖아요. 그 뭐죠? 대여의 그 브랜드가 뭐였죠? 대현 모조 SP. 모조 에스핀이 정말 많이 입는다. 나는 안 사지만 여자들이 많이 사더라. 그거 올라가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면세점에 화장품에 정말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라인에 사람이 몰려있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소비자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죠. 예전에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와이프랑 같이 마트를 갔는데 스타킹을 누가 자꾸 사가길래 아, 팬티 스타킹. 예, 네.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이제 쓱 샀더니 대박이 났더라. 사실은 이슈가 되는 거는 단기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꾸준하게 쓰는 것 소비자 같은 경우는 힘들어도 어차피 소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슈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듣다 보니까 또 빗 맞았는데 홈런 쳤다네, 박병호가. 아 그래요? 빗 맞았는데. 빗마저도 홈런이군요. 그리고 어떤 분이 쓰셨어요. 빗마저도 홈런. 오늘 또 다음 주제 뭐예요? 아까 전에 뭐 물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센스 있어요, 역시 교수님. 영원한 테마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기대주가 몇 개가 있었어요 원래. 영원한 기대주 두산, 네. 영원한 기대주 물테마, 네. 블루 테마 산업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없어졌죠. 네. 뭐가 없어졌냐면 비가 내리는 우기가 없어졌죠. 네. 장마철이 없어졌는데 네. 계속적으로 이 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작년에 같은 경우는 국제 물포럼이 대구에서 열렸었거든요. 맞아요, 열렸었어요. 네, 올해는 안 열리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2년인가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대통령도 가셨을 텐데, 대구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중 FTA가 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물산업이 또 97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97에서 98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FTA가 됐을 때 들어가야 된다.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역시 물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네. 뭐 공기뿐만이 아니라 물도 역시 그렇게 뭐 좋지 않은 물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중국 물 산업의 SOC 강화가 계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갖고 좀 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30년에 지구촌 수자원 부족 예상량이 네. 40%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것 때문에 아까 전에 뭐 경제 성장률이 좀 줄어든다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믿기가 어려워. 네. 그 물도 맨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족하고 석유도 맨날 그 우리 20년 있으면 그 1980년도에 20년 있으면 석유 끝난다고 그러더만 석유가 뭐 퍼도 그게 끝이 없으니 이거. 매드맥스 1편 나왔을 때면 우리나라 전 세계 이미 망했죠. 석유가 망했죠. 그잖아요. 그 믿기가 어려운 게 뭐냐, 뭐 석유는 뭐 20년 안에 고갈되고 뭐 석탄은 50년 안에 고갈되고. 그러니까 민망해서 그게 작년에 1980년도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작년에 1980년도. 민망해서 매드맥스가 시리즈가 새로 나온 거잖아. 민망해서. 네. 뭐 사실은 물에 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깨끗한 물이 부족하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농업용수가 앞으로는 이슈가 좀 더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의 취수량이 네. 농업용수가 확 커지는 물론 산업용수도 커지는데 이 농업용수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어제 그 6차 산업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네. 이제 스마트팜이죠. 네. 그 농업과 관련된 먹거리에 대한 내용이 맞아요. 이제 스마트팜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6차 산업이면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 용수가 뭐 지금 뭐 큰 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는 늘어나는 건 착시 효과인 거죠. 네. 실질적으로 산업 용수가 뭐 700만 톤이 난다라고 한다면 뭐 농업용수 같은 경우 그 2배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장률은 큰 의미가 부족하다. 대신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물산업 규모만 보게 되면 이게 5번째의 규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석유 산업이 가장 크고요. 자동차, 전력, IT, 그 다음에 물산업인데 이것도 이제 2013년도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물산업이 조금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그거였잖아요. 네. 가뭄. 네, 가뭄. 올해 가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에 대해 현재를 좀 지켜보게 되면 어떻게든 가뭄은 뭐 번갈아 가면서라도 계속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은요, 세계 물시장이에요. 네. 세계 물시장인데 연평균 3.3%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중국의 물성장 전망인데 물성장이 4.5%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뭐 중국 쪽의 이슈가 훨씬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쪽에 이제 선점하려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물산업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테마를 되게 열심히 쳤잖아요. 그렇죠. 테마를 굉장히 열심히 쳤는데 이 테마 안에서도 어떤 부분이 더 클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냥 뭐 물 테마 하면은 보통 뭐 플랜트 쪽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상하수도 사업 운영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관망 부설, 그 다음에 기기 제조, 그 다음에 설계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플랜트 쪽이라든가 설계 엔지니어링 쪽으로 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성장이 잘 높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 코웨이 같은 경우가 일단은 사업이죠, 사실은. 네. 그 수질 관련된 사업이고 앞으로 뭐 성장성도 계속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M&A 나왔을 때 가격이 너무 비싸서 팔리진 않는데 네네. 여전히 관심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해서 과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순위에 올라가 있나라고 확인을 보게 되면 두산이 역시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1위부터 거의 3위까지가 유럽일 수밖에 없어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전부터 물산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쪽이 먼저 좀 선점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두산이라든가 웅진케미칼이 뭐 4위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현대건설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물산업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물산업 전망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상하수도가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성장률이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정수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저도 1인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물 끓이는 게 귀찮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수기를 놓을까 말까. 네. 근데 관리를 받는 것도 뭐 한번 생각은 해봤는데요. 매달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뭐 하나 사면은 네. 뭐 한 2~30만 원 정도면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수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물을 또 끓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 먹죠. 네. 뭐 그 한 10,000원 정도 사면 네. 혼자 2달은 먹더라고요. 혼자 2달? 혼자 2달 먹다 그렇게 보니까. 안 마시나 보죠. 그렇게 뭐 물을 많이 먹지는 않으니까 네. 한 2달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그 집은 경우는 물이 얼마나 싸길래 만 원 해봤자 만 나는 원이면 1.5리 그 2리터짜리 하루에 하나씩 먹던데 못해도 2리터짜리가 하루에 싸게, 하나나- 싸게 사더라도 500원.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뭐 하고 하려면 500원. 차 마시면 좀 두 많이 달은 먹고. 심하다, 두 달은. 두 달은 좀 심한데. 집에 안 사세요? 저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물산업 전망 쪽에서 정수기 사업이 네. 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은 이제 뭐 K-워터, 그다음에 삼성, 코오롱, 현대. 아까 뭐 두산 중공업이야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네. 물시장에 담수화 설비하는 거잖아요, 걔네가. 네. 부산에서 맨날 하던 거.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삼성 쪽에서는 이제 상하수 뭐 이쪽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른쪽 보게 되면 해외 물시장 진출. 이게 우리나라가 네. 해외 쪽으로 진출하기 쉽냐 어렵냐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요, 크게 돈 되는 거는 진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원한 테마 블루 산업인데 해외 쪽으로 좀 진출을 해야지 수익성이 더 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중국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그리고 물산업 수출 추이, 장비. 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대부분 장비 쪽으로 수출이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출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입해오는 물도 어마어마하죠. 네네.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고 지금 뭐 그 커피숍에서 깔린 물만 보게 되면은 네. 스위스 물이 많더라고요. 네. 뭐 그런 물을 또 뭐 2,000원, 3,000원 주고 사 먹고 그다음에 요즘에 같은 경우는 물 시장이 계속 클 수밖에 없었던 게 탄산수가 아마 작년에 이슈가 엄청 됐을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출 수입에 대한 영향이 계속적으로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산업인데 네. 중국 쪽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4위 정도, 네. 4위 정도 되고 있고요. 전체 중국 시장의 물이 계속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 거의 뭐 30%. 네.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봤을 때 30%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와 EU가 비중이 37, 네. 미국이 25, 일본이 25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밑에가 이제 그거거든요. 중국의 물산업 수출.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5위. 네. 수출하는 게 5위죠. 근데 이걸 끌어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신기한 게 중국에서 물 갖고 오는 게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수입하는 게. 그 백산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백수산이 백산수 있잖아요. 농식 백산수. 백산수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수출하는 물량도 꽤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음료수가 첨가가 됐는지 안 첨가가 됐는지가 또 그런 게 중요한 있죠. 변수고요. 어떻게든 이 전체적으로 물로 시장을 봤을 때 중국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한중 FTA가 있으면서 물 시장이 98조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물론 물을 그냥 수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치수라든가 네. 혹은 뭐 물을 어떻게 정수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98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쪽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최소 5년 정도부터 네. 영원한 테마라고 보고 물산업이 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영원한 테마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월드뱅크인가 IMF에서 네. 전 세계 GDP 6%가 떨어질 수 있다. 물 부족 때문에 얘기 나왔는데 그게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매번 하는 얘기는 나온. 그러니까 제가 잠깐 봐드린 월드뱅크네요. 월드뱅크. 지금 띄우고 있는데 인터넷이 약간 오늘 또 느려지고 있네. 이거예요, 이거. 제가 또 없는 소리 안 하잖아요. 네. 이게 water scarcity may knock 6% of GDP. 전 세계 GDP 6%를 깎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고. 출처는 월드뱅크니까 제가 솔직히 내용은 아직 안 읽어봤거든요. 네. 시간이 없어 안 읽어봤는데 이거는 혹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 또 우리 친절하잖아요. 친절 방송은 어떻게 링크를 해드리잖아. 네네. 이런 것도 궁금해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고 뭐 관련주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쭉 있으니까요. 오늘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그냥 네. 이거 하나만 딱 네.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거 지금 보여주세요. 화면 보시면요. 네. 이게 지금 아마 크기가 좀 작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이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키울 줄도 아시는 거지 역시 선생님은. 키워야죠. 네. 지금 확인해 보시게 되면 네. 이 자료도 좀 올려야 되는데 네. 엉뚱한 거 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엉뚱한 이걸 것도 키워야 키우-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러죠. 네, 이걸 키워야 되는데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정수 하수 처리 부품 네. 거기 보면 웅진케미칼, 한국주철광공업, 하웅진 케미칼 하죠. 네, 그다음에 LG화학, G, 제일모직도 역시 우리는 상장 폐지됐죠. 도래에 있는 상폐시켰죠. 상폐시켰죠. 예, 예. 그냥 인수해 갔죠. 그냥. 예. 네. 예. 그다음에 상하수도 보시게 되면 아니, 부산- 도레이 케미칼 아직 있네. 있어요. 아직 있어요? 아직 있네. 있어요. 네. 상폐한다는데 안 했네. 아직. 도래가 그리고- 100% 인수해 간다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 소액주주하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나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사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 구분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 종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젠트로, 네. 코오롱, 네. 웰크론, 휴비스, 효성, LG화학, 시노펙스, 뉴보텍, 네. 휴스틸, 삼성 SDI, 와토스코리아, 자연과환경, 웰크론, 한텍, 세아제강 네.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많네요. 예. 네, 엄청 많으니까 네. 잘 초이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잘 따져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뱅크는 이제 링크 쳐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또 공부하는 분들 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